이 절충을 위한 주식시장 사용 설명서 2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녹화를 해봅니다. 이제 이 설명 녹화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아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예상했던 바지만 절대로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죠. 남의 이야기는 원래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좀 그렇구나 생각했지만 역시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이제 자기가 태어난 대로 삽니다. 근데 이제 가끔 누가 얘기를 하죠.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옳다는 건 아니고 하나의 관점이니까 이제 관점으로 받아들이시면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지었습니다. 배당 투자자의 관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죠. 이제 처음에 썰리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고 보다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내게 주식시장에서 돈이 벌릴 거라 생각하나? 예,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제 블로그에 오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하신 분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돈을 한번 벌어볼까 하고서 이제 아니면 또 자본시장에 돈을 벌어볼까 하고서 고민하시면서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본 거였습니다. 뭐 잘생겼기 때문에 돈이 벌릴 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 연예인 가셔야죠. 신을 믿기에 이거 뭐 여러 가지 종교 가신 분들이 이제 각각 믿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젯밤 꿈을 잘 꾸어서 이거 로또죠. 나는 운이 좋으니까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보기엔 최고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은 언제나 뛰어나서 이런 분 많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난 특별한 예지능력이 있어서 SK 회장님께서 이제 그런 분을 믿으셨죠.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날 수만 있으면 난 차트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차트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돈이 벌린다면 그것도 웃기죠. 내가 가진 정보는 매우 뛰어난 정보이기에 정말 뛰어날까요? 뛰어난 왜 나한테 주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진짜 돈 벌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생각하기 이렇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다. 맞습니다. 베낀 겁니다. 사실은. 주식시장을 이기는 세 가지 질문 뭐예요? 켄 피셔가 쓰신 켄피셔 아저씨가 쓴 그 책의 내용을 베꼈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연구할 수는 없죠. 능력도 없고. 그러면 또 하나의 이유는 남들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일을 했을 경우에도 돈이 벌립니다. 또는 남들보다 더 운이 좋거나. 근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맨 마지막 건 제가 보기엔 최고의 이유긴 한데 남들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거나 하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입니다. 남들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거나 또는 남들보다 더 큰 위험을 안거나. 근데 가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능력으로 이제 착각을 하죠. 내가 위험을 더 안았다는 것을. 보통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부정하시죠. 나는 뭐 어떤 회사 다니니까 내가 더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잊지 마십시오. 수십조 수백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수천 수만 명의 분석가들 동원해서 다 뒤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동원해보죠. 답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알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더 큰 위험을 안고 있거나. 근데 내가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지 안고 있지 않은지 자체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 판단하기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돈을 벌었다면 많은 경우에는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뭐 학교 때 공부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일단은 뭐 세상이 위험해진 건 내가 피할 수 없죠.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이니까 떠안고 간다 치더라도 그냥 내 자신이 잘못 선택해서 끌어안게 되는 위험 같은 경우에는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그걸 끌어안고 가죠. 그래서 가끔 망가집니다. 사실은 자주 망가집니다. 뒤에 내용 하나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이제 이게 내용이 없었는데요.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조인프라고 말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배당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죠.
가치 투자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PBR이라던가 퍼라던가 PSR, ROE, ROA 뭐 등 아주 다양한 지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지표는 많죠. 미국 거 떼온 건데 저게 뭘 다 말하는지 아실 리도 없고 아신다 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지 이제 그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다음 세 가지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뭐 워낙 많은 지표를 만들어내니까 수익, 매출, 자산입니다. 세 가지 수익, 매출, 자산. 이 세 가지 기본 자료를 갖고서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배당 투자자는 이 세 가지 근거 자료를 다 불신합니다. 그냥 서류는 서류일 뿐이라고 이제 생각하죠. 바로 접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는 대우 사태도 겪었고, 그죠? 얼마 전에 GS 사태도 겪었습니다. GS 기억하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매출도 속이고 수익도 속이고 뭐 자산이 안 속였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대단합니다. 전 나노세미테크라는 회사도 기억합니다. 나노세미테크, 나노세미캠인가 뭐 하여튼 뭐 있었습니다. 되게 멋진 회사였죠. 다 거짓말이었어요. 매출 가짜였죠. 자산이요? 자산 날려버린 거 뭐 순식간입니다. 가공자산 그 유명한 대우 그룹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익 이건 뭐 말도 안 됩니다. 자, 세 가지 뭘로 믿을 겁니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 다시 봅시다. 배당 투자의 관점은 저 서류, 저 세 가지 기본 자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넓게 분산을 해야 됩니다. 또 배당 투자의 관점은 최종적으로 진짜 믿을 수 있는 것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돈이죠, 돈. 돈 벌려고 온 거지 않습니까? 바로 내 손에 들어오는 진짜 돈뿐이라는 것을 안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당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 배당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의 일파입니다. 뭐 아니길 배당, 뭐 배당이니까요. 가치가 이제 있는가 없는가 그걸 이제 측정하는 도구로서 배당을 사용할 뿐입니다. 배당 투자자는 경기 순환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바보가 될 겁니다. 배당을 받으니까 끝까지 버틴다. 이건 아닙니다. 현명해야 됩니다. 현명. 배당 투자자는 경기 순환을 읽고 우리에게 높은 배당을 주는 시점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리한 시점에만 투자할 수 있는 사리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른 투자한 것도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 투자자라면은 사리 분별력을 갖고 현명하게 나에게 옳은 시점이 올 때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배당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채권 안정성과 수익성을 통해서 채권 안정성과 그 주식의 수익성을 둘 다 가져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의 안전 마진으로서 배당을 이용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넓은 분산 투자와 역사적으로 높은 배당률에만 투자를 진행할 만큼 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안전 마진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안전 마진을 유지하겠다. 안전 마진을 확보하겠다. 수익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 딸도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한마디 해봐. 할 말 없어? 계속 가자. 기업 사례를 다시 보면서 이 배당 투자가 과연 어떻게 기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보시면 주가 보시죠. 아름답죠. 막 쭉쭉 올라갑니다. 2001년부터 보면 성장한 회사라는 게 막 느껴지죠. 뭐 2013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인정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리노공업의 주가와 배당금이 있습니다. 배당금이 쭉쭉쭉 상승하게 보입니다. 뭐 서프라임 모기지 때 이후로 쭉 올라갑니다. 배당금이 뭐죠? 돈 주는 거라고요? 예, 돈 주는 거긴 합니다. 돈 주는 거긴 한데 반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경영진의 자신감이죠. 회사가 잘 될 거라고 믿으니까 돈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회사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면 돈 못 줍니다. 얼마나 돈이 남아 돌면은 외부 아니죠. 일단 주주한테 돈을 다 줍니까?
경영진을 믿으십니까? 애기야, 너는 경영진 믿냐? GS건설 믿으시고 싶으세요? 믿음이 가요? LIG 그룹이 믿음이 가요? 대우가 믿음이 가요? 믿으십시오. 믿고 싶으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회사에 돈이 나오면은, 얼마나 회사가 좋으면은 배당금을 다 올려주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산 보정치로 씁니다. 보정치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귀찮으시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국채를 가지고서 배당을 조정을 한 거거든요. 이런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다. 이게 뭔지 알고 싶으시면은 홍춘호 박사님하고 한지영 씨가 쓴 배당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절대로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당을 보정한 거, 국채 함량물을 보정한 거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여기저기 설명이 막 늘어져 있어요. 여기서 또 설명한 거 맞지 않습니다. 리노공업 한번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이 꾸준히 성장을 했고 배당도 꾸준히 올려줬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성장한 만큼 거의 막 비슷비슷하게 배당이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2008년에 엄청나게 배당 대비 가격이 싼 시절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절이죠. 저 시절 샀어야 된 겁니다. 그땐 겁이 나셨나요? 그 당시도 리노공업은 그다지 뭐 배당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회사가 성장을 했죠.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에 비해서 시장은 훨씬 더 리노공업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저점까지 가 있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뭐 전문가분들은 뭐 제 걸 들을 리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죠. 근데 일반 투자자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회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싸고 좋아야 좋은 겁니다. 맛집 이유가 뭐죠? 싸니까 맛집인 겁니다. 비싼 집은 무조건 맛있어야 됩니다. 밥집하고 별 차이 없어요. 증권도 그렇죠. 싸고 회사가 좋아야 됩니다. 리노공은 이미 비싸죠. 지금도 좋다고 쫓아갑니다. 비싼 집은 당연히 맛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먹을 게 없어요. 이미. 그런데도 달려듭니다. 조만간에 개미지옥이 되겠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 영보화학입니다. 무슨 회사인지 모릅니다. 영보화학을 욕할 마음은 없습니다. 뭐 꾸준하게 수익이 적정하게 나는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주가는 왔다 갔다 하고, 이건 뭐 화학이니까 당연하게 파동을 치고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겠죠. 배당금도 보시면 배당금이 높을 때 좀 높고 배당금이 낮을 때 낮고, 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손상해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국산 보정으로 보면은 뭐 그저 그렇습니다. 꼭 굳이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IMF 때 걸 이제 빼고 나면 좀 싼 시절이죠. 지금이 살만한 시절이긴 합니다. 자, 진양홀딩스입니다. 가치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진양홀딩스가 뭔지도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양에 아주 요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한번 봤습니다. 자, 주가가 쭉쭉 올라갑니다. 회사 좋은가 봐요. 배당도 쭉쭉 올라갑니다. 회사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가죠. 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쫙 올라갑니다. 항상 저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어떤 가치 투자자가 또 대가도 비싼 주식이 좋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치를 맞춰 사라고 하죠. 비쌀수록 가치가 높으냐?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의 모습은 아니죠. 싼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3년입니다. 배당은 많이 주고 가격은 적당하고. 왜 지금 와서 저렇게 달리고 있습니까? 흥분했습니다. 역사적 고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배당에 비해서 시장이 너무나도 비싸게 주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저희는 자주 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일반적으로 개미지옥이 벌어집니다. NC소프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기간 너무 짧아요. 일반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렇구만, NC가 변했습니다. 왜죠? NC는 소비자 회사거든요. 치약, 칫솔과 비슷한 소비자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첨단이 아니에요. 이미 그 엄청났던 2000년에 IT 버블 속에 살아남 힘들게 하나 만들어낸 인터넷 관련 소비자 회사입니다. 제대로 살아남. 좋은 회사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아직은 판단이 불가능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어느 정도 가치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회사 건들 필요 없습니다. 자, 글 써놓은 걸 한번 볼까요? 연금은 매우 거대한 포트폴리오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분산을 위해서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의 가장 위험한 자산 가격은 가장 잘 분산된 포트를 투자한 투자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국 연기금이 이제 마지막에 얼마만큼 주식을 갖고 있는가 결정되는 얘기죠. 연기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연기금 워낙 포트가 넓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들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은 잘 모릅니다. 아직 소비자 예상은 확실한데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좀 기다려야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안정화되고 성장이 끝나면 언젠가 순환을 시작을 합니다. 순환을 시작했겠죠. 그러면 저희한테 좋은 기회가 옵니다. 굳이 위험한 거 어려운 거 살아갈 필요 절대 없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공식이 있죠. 공익회사입니다. 공익회사. 공익회사가 계속 이익이 나겠습니까? 끊임없이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국가와 국민의 부담을 주니까.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입니까? 한국이 진짜 자본주의로 보십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따뜻한 나라가 되고자 바랍니다. 그죠? 사람들이 못하게 잘 사는 나라. 전력값 무한정 올릴 수 없습니다. 여기 미국이 아니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가격 내립니다. 한국전력이 주가가 무한정 올 거라 생각하신다면 그분도 참 순진합니다. 자, 배당금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사야 할 때는 언제죠? 예, 배당금을 멈췄을 때입니다. 그때 못 사셨다면 그건 아무 때라도 쌀 때 샀어야 했습니다. 배당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90원 주죠. 팔아야 됩니다. 최악의 관점을 갈 때가 언제죠? 배당금 멈췄을 때. 공익기업 배당금. 그럼 최고의 관점은 언제죠? 배당금 주기 시작할 때. 자, 지금이 사야 할 때입니까? 팔아야 할 때입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고려아연입니다. 멋진 회사입니다. 최고의 회사입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슈퍼사이클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중국이 크면서 그 슈퍼사이클을 타고 왔죠. 지금도 성장 중이고 앞으로도 아마 성장 중일 겁니다. 슈퍼사이클을 타고 가실 겁니까? 그걸 자신 있습니까? 남들보다 제가 뭘 더 알고 있습니까? 중국이 계속 성장합니까? 중국이 멈췄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근데 확실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전에 쌌어요. 근데 쉬운 걸로 가시죠. 굳이 쉬운 거,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코스피 200입니다. 딸이 노네요. 그래서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1999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3년 뭐 했습니까? 뭐 하셨죠? 각 기업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따라갑니다. 어떤 분 댓글 다시더군요. 개인도 운명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전체는 통계를 따라갑니다. 주식 개별 기업 분석이 어려우시면 전체 통계 함께하는 코스피 200만 하셔도 됩니다. 굳이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쉽게 가셔도 됩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잘 모르시겠으면 쉬운 것만 하시죠. 코스피 102번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내가 부정을 하든 말든 싼 시절이 있고 비싼 시절이 있었습니다. 빨간 게 높을 때가 싼 시절이었고 빨간 게 낮을 때가 비싼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부분 비싼 시절에 주식을 샀고 싼 시절에 팔았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보니까 진짜 타짜들은, 큰 돈들은 싼 시절에 많이 사시고 비싼 시절에 많이 팔더군요. 개미가 다 똑같은 개미가 아닙니다. 통계는 진실을 말하는데 통계상으로는 개미가 더 잘합니다. 자, 한국실석입니다. 그 엄청난 폭풍의 영웅, 왜 이 주식을 사야 합니까? 대주주와 내가 함께 가죠. 자, 싼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시절이죠? 엄청 비싼 시절입니다. 딸 요거 먹어. 왜 내가 사야 합니까? 왜 사셨습니까? 55만원에 왜 샀죠? 왜 막차에 탔을까요? 아이고 우리 딸. 애기. 자, 생각을 해봅니다. 왜죠? 왜? 재밌습니까? 맞습니다. 재밌으니까. 인간은 유의하는 동물입니다. 게임하는 동물이죠. 게임 이론까지 들먹일 건 없겠죠. 그거랑 상관이 없긴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아예. 중요한 건 그거죠. 이성적 판단이 거의 불가능하죠.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실석에서 뭐 메컨더 V나 로보캅이라든가 태권브이에 들어가는 뭐 윤활이라도 만드나요? 그게 아니라면 저 가격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왜 굳이 막차를 탑니까? 왜 굳이 싼 거를 거부하고 비싼 거에 목숨을 걸죠? 싼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왜 안 샀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위험한 놀이를 합니까? 인간의 본능입니다. 몰려가니까 함께 몰려갑니다. 좋은 회사니까 몰려간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좋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비싼 집은 당연히 맛있어야 되는 겁니다. 싸고 맛있어야 맛집이죠. 자, 쉬운 회사 하나 보죠. 투자하기 쉽습니다. 자, 보세요. 뾰죽 가시가 톡톡톡 올라와 있죠. 굳이 왜 우리 역사도 짧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수익 기반도 이상한 그런 회사 해야 됩니까? 쉬운 거 하면 됩니다. 쉬운 거. LG화학 보세요. 어려우세요? 저 안 보이세요? 쌀 때 엄청 쌉니다. 배당 많이 줍니다. 회사가 망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화학회사입니다. 바보가 운영해도 어느 정도 중탄은 칩니다. 한국에서 이 회사 밀어내기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회사 밀어내기 어렵습니다. 2차전지 이딴 거 생각 안 하고 기본적으로 배당만 보고 들어간다면 이보다 안전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회사도 60만원 근처에 갈 때가 있습니다. 자, 배당 지표는 말을 하죠.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우리들은 들어갔고 다 함께 피를 봤습니다. 그전 싼 시절이 있었고 그때는 쳐다도 안 봤죠. 현명해져야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되겠죠. 버핏이 말합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라. 현명해야 합니다. 화학은 대단히 투자하기 쉽고 좋은 부분입니다. 그냥 워낙 진입이 어려우니까요. 그 설비 투자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특허는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쉽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항상 어디서 어떤 식으로 적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사실상 유행도 심하고.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애기 젖병에 들어가는 이 플라스틱이라든가 애기 딸랑이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또 자동차, 칫솔, 거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류, 화학 제품류는 기본 소재가 변하지 않습니다. 2차전지는 LG화학이 그렇게 큰 매출가 아니었습니다. 전기전자 재료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화학은 기초고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쌀 때 사세요. 쌀 때. 비쌀 때 하지 말고 쌀 때 하시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가끔 배당 안 주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적이 많거든요. 자, 왜 삼성전기 올렸냐?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뉴스 좋아하시죠? 저희 아주 가까운 분께서는 주식을 하시면서 열심히 경제신문을 보셨답니다. 환장을 하겠습니다. 신문 보면 뭐 정부 나옵니까? 뭐 좋은 얘기 해줍니까?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재미난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집 하나 살아야 할 회사 삼성전기. 야, 이거 미칩니다. 미쳐. 집을 팔아 삼성전기 왜 삽니까? 뭐 압니까? 뭐 특별한 정보 있습니까? 그 신문 기사 보고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줬겠습니까? 쫙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옵션으로 깠습니다. 개별 옵션으로. 모르신 분 없으시죠? 개별 옵션 걸고 쭉 끌어내렸습니다. 예. 대체 뭘 믿습니까? 저렇게도 끌어낼 수도 있는데. 집 팔아서 저거 사신 분들은 지금 아마 혀를 깨물고 싶으실 겁니다. 대형주도 작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뭐 근거는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뭐든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에. 자, 현대중공업입니다. 위대한 회사입니다. 인정합니다. 회사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에 그 당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대한 회사, 위대한 기술, 위대한 뭐 프론티어 정신, 뭐 하다못해 정주영 씨까지 다 끌어내갖고 뭐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이 회사 사야 된다고 저희 선배들이 난리쳤습니다. 어찌 됐죠? 다 아는 그대로입니다. 개미가 난리치면 끝난 겁니다. 싼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4년 또 2008년 정도가 되겠죠. 그때 뭐 했습니까? 그냥 난 숨만 참고 있었습니다. 숨만.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오를 때를 바라면서 1등이니까 삽니까? 왜 굳이 그렇게 위험하게 합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거대한 회사를. 자, 저의 애증, 사랑과 증오를 한몸에 받고 있는 대한해운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배당이 엄청나게 감소했던 42개 모두 매도하고 도망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안 됐다면은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배당이 아예 중지된 43기에는 도망을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99.9%의 손해율을 자랑합니다. 예, 껌 사 먹기도 아깝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껌이 될 테니까 안 사 먹고 끝까지 버텨볼 겁니다. 그치 딸? 넣어줄게. 살아라 대한해운. 그러나 살아야 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소자가 되십시오. 자, 한국 배당의 변화입니다. 배당 꾸준히 늘어요. 글자 잘 안 보이세요? 크게 해서 한번 보세요. 배당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배당 투자는 지난 20년간, 24년간 매우 뛰어난 투자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배당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한 분이 태클을 겁니다. 야,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들었는데 그거 다 나눠주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래서 전에 만들었던 한 자료를 하나 끌고 왔습니다. 이건 뭐 절대 배당 갖고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아파트 사는 사람들 뜯어 말리려고 주변에 아파트 사시는 분이 많아갖고 일단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는 자료인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좀 써먹을 수 있어서 한 만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OE 우 간의 성과 비교입니다. 자, 생각해봅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입니다. 현재 SOE 우는 배당 좋아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성지입니다. 성지 거의. SOE도 좋아하지만 SOE 우는 배당이 더 줍니다. 가격이 싸니까. 지금 괴율이 많이 줄었죠. 어쨌든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SOE 우보다 더 올랐습니다. 대충 보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뭐 좋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지만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효과를 봅니다. 나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배당을 주는 회사가 좋은가, 아니면 안 주고 회사 내부의 일부에서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회사가 좋은가, 그 성과를 비교하고 싶어서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회사가 이익을 증발시킨다고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 듣는 분한테. 어디로 가서 부지무식간에 증발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증발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증발이 안 되고 아마도 투자한 자산이 별 의미가 없었겠죠. 삼성전자나 SOE나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을까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 삼성전자가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를 바라보면 삼성전자는 1억을 투자했을 때 2002년부터 지금까지 4억 4천이 됐고 SOE 우는 7억이 됐습니다.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가정이죠.
배당을 안 주고 SO일도 내부에 유보했으면 7억이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저렇게 됐고 SO일은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왜 배당 안 집어넣냐고. 삼성전자는 배당이 아주 적습니다. SO일에 비해서. 그리고 배당 목표는 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비교에는 일단은 세금도 안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배당도 무시하고 전적으로 큰 추세만 보장하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가 보통 아는 그대로 만약에 배당 재투자보다 내부 유보해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면은 삼성전자하고 SO일 간의 성과가 거의 2배가 벌어진 상황은 벌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비슷하던가 삼성전자가 더 유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의 내부 유보가 이익의 내부 유보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가 비행기를 샀죠. 삼성전자가 건물도 많이 지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자, 누구 돈입니까? SO일 뭐 하는 거 보나요? 나쁜 회사입니까? 누구 돈 갖고 했습니까? 삼성전자의 대표자의 지분은 몇 프로입니까? SO일의 대표자 지분은 몇 프로입니까? 아람코는 SO일에 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희 씨는 몇 프로나 갖고 있을까요? 삼성전자에. 자, 국내자산 투자 성과를 비교해봅니다. 홍춘욱 박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투자 상품은 회사채였습니다. 뭐 망할 수도 있겠죠.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겁니다. 포트폴리오 넓게 잡수면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보통 주식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근데 코스피 200, 코스피죠. 종합주가지수를 갖고 보면은 회사채만 못합니다. 그나마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근래에 따라잡았죠. 몇 번 따라잡은 경우, 몇 번 넘어선 경우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투자 상품 회사채 조금 더 싼 게 있죠. 저금이라고.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같이 투자자는 얘기합니다. 워렌 버핏의 2원칙 기억나시나요? 1원칙, 돈을 절대 잃지 않는다. 2원칙, 앞에 1원칙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돈을 잃으면은 바보 된다. 그리고 회사채나 저축 같은 게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잘 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은 주식 투자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경제학자거나 주식 전문가들 뿐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공개해 주신 홍춘욱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사채의 이제 고정수익증권입니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명목 국내 총생산과 회사채 투자 성과가 같이 동행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발전하죠? 그럼 회사채 투자 성과도 꾸준히 성과가 더 납니다. 주식은 왔다 갔다 하죠. 자, 그걸 넘어서 갖고 이제 정치와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MB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MB께서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셨죠. 뭘 하셨냐면 약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품 회사들을 쥐어짰습니다. 그래서 아주 쌌던 시절이 있었죠. 딸이 뭘 뜯어먹고 있네요. 저 때 뭐 하셨습니까? 한미약품이 반값 세일을 했었죠. 동아제약도 반값 세일을 했었고 지금 비쌉니다. 그 시절에는 엄청 쌌습니다. 약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곧 죽습니다. 아픈 사람 천지입니다. 지금 바깥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옛날에는 다 죽었는데 지금은 안 죽고 다 살아남아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할 최고 발전한 산업입니다. 근데 때마침 대통령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눈 감고 지나갔죠. 안타깝습니다. 자, 가장 투자하기 쉬운 종목 화학입니다. 명확히 보이시죠? 싼 시절이 보여요. 뿅뿅뿅뿅뿅.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오는 싼 시절이 보입니다. LG 화학이 못 믿어보시면은 화학 ETF도 있습니다.
쉬운 거 가시죠. 쉬운 거. 몇 년만 참으시면 됩니다. 길어야 5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회입니다. 제가 이 표를 뽑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와, 지금 싼 게 있네. 금융권은 역사가 자주 반복됩니다. 자, 시작해봅니다. 위하고 아래하고 표가 좀 반대입니다. 위에는 왼쪽이 최신, 밑에는 오른쪽이 최신. 그렇습니다. 건설 기계 쪽에 자료입니다. 자, 보세요. 기계가 엄청 싼 시절이 있었어요. 언젠지 보이시죠? 얘들도 저기 화학 못지않게 퍽퍽퍽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싼 시절이 있었고 지금 그 싼 시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부산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주가는 뭘로 결정되죠? 예, 부산 건설에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하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가 위험합니까? 부산 건설 사태가 위험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저 같으면은 서프라임 때가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쌉니다. 그때는 건설도 위험했고 물건도 안 팔리고 했는데 지금 물건은 좀 팔리거든요. 그때보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3편 절친을 위한 주식시장 사용 설명서 시장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이어지게 또 설명이 됩니다. 자,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반복을 해봅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나한테 돈이 벌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좋으니까요? 잘생겨서? 아니면 신을 있기에? 다 아닙니다. 내가 뭔가 남들이 모르는 걸 알거나 또는 위험을 많이 끌어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험을 많이 끌어안고 계신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쉽게 가십니까? 제발 위험하게 가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도, 또 내 친구들도, 이 글을 볼 내 친구들도 다들 개미입니다. 개미는 현명해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더 현명하게 쌀 때만 주식을 해야 하고 그 싼 주식도 많이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미들은 차트를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 시장의 괴리를 찾아서 돈을 벌고자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100배 더 많은 사람들이 10배 더 교육을 받고 밤잠을 설쳐하며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아서 돈을 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왜 돈을 벌렸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더 큰 위험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장에 공짜는 없습니다. 당신이 내가 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위험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나에게 돈이 벌리는 이유입니다. 이도저도 싫다면은 위험을 끌어안기도 싫고 남들보다 더 알지를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은 저와 함께 3편을 보시면서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주식시장은 진심으로 안전합니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안전할 때만 주식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죠. 위험을 더 끌어안고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시장이 됩니다. 자, 딸 안녕 해봐. 잼잼잼 이런 씨. 다음번에 한번 안녕 해보자. 어딨지? 오오 이런 씨. 얍.